세 번째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마도 여러분의 기억 한 편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한 편에 있는? 네. 되게 유명한.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이럴 수가. 산이구려. 천년 묵은 동자산이었구려. 근데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산삼이랑 귀신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오, 그래요? 둘이 안 어울리는 이름인데. 벌거벗은 조선 귀신사. 오래전 충청도 한 마을에 금술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원인 모를 큰 병에 걸려요. 어서 약 드세요. 하지만 남편을 어떻게든 낫게 해주고 싶은 이 아내의 애타는 마음이 하늘에 전해진 걸까요? 아내는요, 한 스님으로부터 남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병세가 나아질 겁니다. 스님이 말한 그 약의 정체. 약의 정체는 바로 시체의 다리 한쪽이었습니다. 그걸 먹는다고요? 아이고. 이게 무슨... 잠깐만,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스님은 오늘 밤 덕대골에 시체가 새로 들어오니 그때를 놓치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덕대골? 덕대골? 그 무덤. 아니면 공동묘지. 맞습니다. 무연고자 또 전염병에 걸린 시체처럼 제대로 된 장사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 그 시체를 가마니에 싸서 나무 위에 메어 올려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마니에 싼 그 시체를 덕대라고 불렀어요. 덕대골은 그런 덕대가 여럿 있는 곳을 속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동묘지보다 몇 배는 더 으스스한 공간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죠. 왜냐면 공동묘지는 다들 이렇게 안에 이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매달려 있는 이런 건데 게. 아내는 남편을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스님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 하죠.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스님이 큰 결심을 한 아내에게 한 가지 당부를 덧붙이고 사라집니다. 돌아오는 길에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동현이 형 아 진짜 정말. 동현이 형. 아 진짜 형. 저도 모르게 반응을 하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저 괜찮은데 저는 약간 바지가 흥건하긴 해요. 예, 괜찮긴 한데 예. 달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밤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남편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으로 덕대골로 향합니다. 덕대골에는요, 가마니에 쌓여진 시체들이 잔뜩 널려 있었죠. 아내는 더듬더듬 손을 뻗어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부패하지 않은 시체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우야. 그리고 드디어 이 스님이 말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체를 발견해요. 아내는 그 서슬프런 이 낫을 들고요, 시체의 다리를 베어냅니다.
해가지고 이제 뭐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가방 같은 거. 거기다 넣어서 얼른 도망가야죠. 뒤를 쳐다보지 말고. 아내는요 다리 한쪽을 소중히 품에 안은 뒤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어떤 소리 때문에 결국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스님의 금기를 어기고 뒤를 돌아봅니다. 시체는 다리를 내놓으라고 외치면서 외다리로 아내의 뒤를 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무섭겠다. 너무 무서운 이 아내는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내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곧장 가마솥에 물을 붓고요. 그 안에 힘들게 가져온 그 시체의 다리를 넣습니다. 자, 주방문을 부술 듯 들려오던 이 소리가 거짓말같이 사라져요. 남편한테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 남편한테 간 거 아니야? 그냥 가신 것 같아. 간 거예요? 이미 늦었으니까. 늦었으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삶은 다리를 먹였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의 병은 거짓말처럼 씻은 듯 나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지난밤 그 시체의 다리를 넣고 삶았던 가마솥 뚜껑을 열어봅니다. 아우. 그런데 가마솥 안에는요 그 시체의 다리 대신 우리가 봤던 동자삼이 있었던 겁니다.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선생님 그럼 다리는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지난밤 아내가 가마솥에 시체의 다리를 넣은 건 맞지만 아내의 큰 희생에 감동한 하늘이 시체를 동자삼으로 바꿔준 겁니다. 결국은 산삼달인물이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보통 동자삼 설화라고 부릅니다. 대개 병든 부모나 남편의 목숨을 살릴 방도를 찾다가 주인공이 자신을 희생하면 하늘이 시련 끝에 동자삼을 내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시체 훼손과 인육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죄의식을 씻기 위한 자기 합리화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이 인육을 먹으면 병이 난다는 이야기는요 사실 이렇게 설화로만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도요 인육과 관련된 정말 기이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자, 1576년 6월 26일 선조가요 끔찍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갔습니다. 나무에 묶여 배를 갈리운 자가 산골짜기에 잇따라 있으므로 나무꾼들이 나무를 하러 갈 수가 없었다. 그러면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네, 이 뉴스면은 그럼요. 왜 그렇게 했지? 당시 조선은요 정말 끔찍한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심하게 들어가지고요 온 국토가 말라 비틀어질 지경에 다다랐죠. 게다가요 창질,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병, 이게 동거예요. 이런 와중에 백성들 사이에서 아주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창질에는 인육과 사람의 장기가 명약이다. 에이? 그러니까 즉 피부병을 낫게 해주는데 인육과
사람의 장기가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아, 그러자 일부 흉악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유괴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 장기만 빼내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피부병 나으려고 그 사람을 매달고 그냥 그 장기를 먹은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 이런 게 뭐 증명도 안 되고 약도 없다 보니까 그럼 막 인육 먹고 이런 게 좀 당연시 됐나 봐요. 공포의 조선 5대 귀신 이야기. 굽신굽신하며 모셔야 할 귀신의 심기를 거슬러 원한을 사고만 한 집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때는 조선시대입니다. 한양에 살던 한 선비가 일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양의 본가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사방에 이렇게 어둠이 내려앉자 선비는 황급히 하룻밤 머물 거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얼마 가지 않아 한 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죠. 선비는 집주인에게 하룻밤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소. 뭐 조금 더 가면 내 가게가 있으니 뭐 거기서 잘려면 거기서 자고 길을 떠나시오. 집주인의 말대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람이 묵고 갈 수 있는 가게가 있었거든요. 정막에 둘러싸인 가게는요, 을씨년스러웠지만 선비는 가게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합니다. 그렇게 선비는 피곤한 몸을 바닥에 누이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선비는 이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분명 가게 안에 아무도 없었는데 바로 앞에서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오죠. 내가 이 집에 손님으로 온 지 벌써 며칠이나 됐어. 그제야 선비는 상대방이 자기처럼 집주인에게 신세를 지는 사람이구나. 다행이죠. 왜 안도감이 들었어요. 예. 어둠에 파묻혀 상대의 이목구비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선비는 목소리와 희끗희끗한 머리를 보고 상대가 노인이구나 라고 이제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비가 안도의 숨을 몰아쉬면서 안심하려던 바로 그때 그 앞에 있었던 노인이 무덤덤하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이 집 주인 접대가 아주 형편없고 성의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집 아이를 죽이려 하오. 노인의 말에 선비는 순간 모골이 소변해지면서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죠. 선비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침착하게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이 집 주인이 어르신께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공고기, 쇠고기, 곶감을 집에 감춰두고 내게 주지 않소. 그게 아주 못마땅하오. 선비는 근데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뭔가 느낌이 싸한 거예요. 그냥 이 노인 사람 아니다 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괜찮은데 이 외연 씨가 너무 놀라니까 저도 얼떨결에 놀래가지고. 아, 진짜 눈물이 나네. 자, 이제 정신 좀 차리시고 이거 좀 보세요. 마마신? 마마신? 지금 나온 이 탈 보이시죠? 이 탈이 바로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 마마신을 상징하는 탈입니다.
붉은 반점이 있는 달. 마마씨는 전염병인 천연두를 일으키는 귀신이에요. 아 마마. 아, 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천연두는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할 만큼 두려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연두는 손님 또는 왕실 사람에게나 쓰는 마마라는 호칭으로 높여서 불렀던 것입니다. 조선시대는요, 천연두를 앓다 사망하는 건요, 천명, 즉 하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면 마마신이 노한다. 그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마마신이 천연두를 퍼뜨린다고 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연두를 치료하는 행위는 마마신을 퇴치하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료를 금하고 그 대신에 치성을 들여서 마마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천연두가 낫는다고 믿은 겁니다. 우리는 이 조선 백성들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마마신을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예. 근데 음식을 주지 않았다는 말만 듣고 어떻게 그게 마마신인 걸 알아요? 아, 네. 노인이 자기를 손님이라고 지칭한 점과 꽁고기, 곶감 등은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라는 점 때문에 눈치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이 마마신이라는 걸 깨달은 선비 어떻게 했을까요? 미워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테니 용서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이 마마신, 이미 아이를 천연두로 죽이기로 뜻을 정했다며 선비의 부탁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선비는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마마신은 기회를 주겠다. 라면서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비는 두 눈을 번쩍 뜨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네, 꿈이었다. 꿈속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선비는요, 자기 꿈이 범상치 않다는 걸 직감하고요, 집주인을 곧바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천연두에 걸려서 총각을 다투고 있었어요. 아이고. 선비는 황급히 집주인에게 아이를 구할 방도를 알려줍니다. 쇠고기국과 꿩고기, 곶감으로 상 2개를 차려 내게 알려주시오. 그리고 상을 2개? 자, 선비가 마마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어르고 달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에게 당장 상을 내어오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런 객지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좋은 음식을 함께 먹는다면 이것 또한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렇게 한참 후에야 선비는 마마신을 위해 차린 상을 바라보며 예의 바르게 묻습니다. 마마신님, 이제 상을 내갈까요? 선비의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들려온 소리.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 너희들의 음식과 정성에 만족한다는 마마신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위독했던 아이의 병세가 좋아지면서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집주인은 너무나 기묘한 일에 놀라면서도 선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극진히 대접했다고 하죠.